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개량 한복 입고 쏘다니는 사람 믿지 말라. 어느 날 갑자기 수염 이렇게 기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지 말라. 또 그런 얘기, 물론 농담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남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만나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염을 이렇게 기른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서 2년 만에 완전 뒤집힌 입장을 국방부하고 해경이, 해양경찰청이 내놓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라. 탈원전, 그래, 할 수 있다고 쳐. 소득 주도 성장, 그래, 그래, 할 수 있다고 쳐. 울산 시장 선거, 내 소원은 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100번 양보를 해 봅시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영토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임무이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전부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 이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바다 위에서 사살당하고 심지어 그 시신이 소각됐는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깔아뭉갰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이 사람은 자진월북하려고 했다, 이런 식의 그 발표를 했던 거지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걸까요? 누구 심기를 경호하려고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 유족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슴에 응어려진 해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그 좋지 않은 짓을,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들어서 나라와 국민을 이끌 그런 악덕 군주가 있지만, 특히 국민의 생명, 이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그러한 군주들도 여기에서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정반대로 자진월북을 했었다라고 했다는, 그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정황, 이것이 발표된 뒤로 참 문재인 대통령은 옳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부하고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자진월북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1년 9개월 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가 발표하고 해경이 발표하고 했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1년 9개월 전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서해 연평도 북방 한계선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죠. 당시에는 이제 자진월북에 관한 여러 가지 정황이라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빚이 많다는 등, 그 빚도 도박빚이라는 등, 월북 의사가 표명됐다는 등,
뭐 슬리퍼를 벗어놓고 갔다는 등 뭐 별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하고 해경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 완전히 180도 뒤집힌 입장을 내놓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지요. 정권이 바뀌어야만 그 실체적 진실은 조금씩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인지요. 오늘 동아일보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고 책임자로서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책임론이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서훈 안보실장이 혼자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이것을 서훈 혼자만 알고 서훈이 다 진두지휘해가지고 자진월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혼자 했을까요? 실시간으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 SI 이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이 씨의 이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모아놨는데 그것을 국방부와 해경이 그 중에서 자진 월북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 따로 추려서 발표를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특수 정보만을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한 것 같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그거죠. 정보에 대해서 취사 선택. 그래서 해경과 국방부의 눈을 가렸고 언론의 눈을 가렸고 결국은 국민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이 공무원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문재인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계를 1년 9개월 전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 9월 24일 첫 발표를 합니다. 위서와 같은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이게 첫 발표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닷새 뒤인 29일 전혀 다른 발표를 합니다. 이 씨가 도박빚이 있었고 월북 의사를 표명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해경이 24일 날 월북한 정황이 없다. 29일 날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 닷새 동안에 그 사이에 당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진실과 묻혀 있었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는
그분인데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글쎄요, 누가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걸까요? 누굽니까 그게?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다. 현 윤석열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어떻게든 김정은 위원장의 신기를 살피고 조금이라도 그쪽에서 섭섭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북한에게 요만큼이라도 책임이 돌아가는 발표는 다 억제하고 있었다는 것. 다 압니다, 국민들은. 숨진 해수부 공무원 그 분의 형이 있는데요. 이름이 이래진 씨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 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국방장관 두 사람을 살인 방조 혐의로 고소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랬네요. 네, 초점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안보실장과 청와대의 관계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걸까요? 그러한 기록들은 지금 어디에 남겨 있을까요? 그 기록들을 볼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억울하게 숨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 아들과 형님 같은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숨겨져 있던 진실이 모두 밝은 태양 아래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